안녕하세요.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개론적인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형사사건 절차는 수사와 재판으로 나뉘고 수사는 다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이 따로 있나요? 예,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형사사건은 인지사건과 고소고발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인지사건은 음주운전처럼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범죄를 발견한 후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면에 고소고발사건은 고소인, 고발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을 구별을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고소인이 되는 거고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고발인이 돼서 고발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네. 뭐 고소를 당했다, 네. 고소를 한다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고소가 되거나 네. 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부터 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범죄가 되는지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대방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소 사실만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고소장 대부분을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증거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의 핵심 내용만 들어가게 고소장을 쓰고 상대방에게 노출하기 싫은 부분은 쓰지 말고 조사받을 때 가서 얘기하거나 별도의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꿀팁을 하나 주셨네요. 네네. 그다음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피해자를 부르기 전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압수수색도 하기도 하고 또 참고인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고소인과 피해자를 한꺼번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등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 유무를 결정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송치를 합니다. 불송치 사건이 되면 고소인은 뭐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불송치를 하는 경우에도 기록은 검사에게 갑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에 반환해서 사건이 종결되고 부당한 면이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에 맞게 수사 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사가 기록만 보고 그 결정을 뒤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의 신청을 해야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무데나 하면 되긴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검사가 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문제가 없다고 기록을 반환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다고 재수사를 할 가능성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법률상은 3개월 안에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게 돼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60일 안에 검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달 안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소 사건이 불송치 됐다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고 그것도 가급적 2개월 이내에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좋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했을 경우에 네. 검사님한테 이제 사건이 송치가 되면 네. 그냥 경찰 의견대로 그대로 기소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된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할 정도가 되면 그대로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기기도 하지만 수사 기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검사도 불기소를 할 수 있는데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소보다 선처가 맞다고 생각되면은 기소 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났다. 네. 그러면 이제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검찰 단계에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의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항고는 불기소 유예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간 제한은 없고 네.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고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려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그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